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은 세 번째는 예, 불생불멸 있고요. 예? 불구 불구부전, 부정 예, 부정불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요거는 이제 원인의 관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결과의 관점. 제법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비에 있는 모습. 네. 빈 모습이죠. 텅 빈 모습은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에요.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전부 다 이 깨달음 내용입니다. 깨달음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 해가지고 이 무상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총 7가지가 있죠. 이 무상도 원리 없는 관점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이 아니다 하는 거, 생이 없다는 말은 똑같아요. 멸이 아니다 하는 멸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불자는 어떤 불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볼 때 이 깊이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 네. 그럼 여기에 상이 있다면 여기 이제 상이 있으면 이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상호 의존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 요 상호 의존에서 상으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 그 상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 거죠. 이름. 그럼 요거에 이렇게 이제 상호 의존, 상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들어가려고 하면 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호 의존으로 오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성 없성 요래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에서 모양은 저 상호 우전을 하고 있고 상호 우전하고 있는 거는 자성이 없다. 요래들 가는 겁니다. 차례로 가요. 그래서 이게 상을 이야기 요거는 이제 그 병계 소집성이라고 해요. 병계 소집성. 요 변계 수입성이고 상호 의존은 이건 의탁일성이에요.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 성품이죠. 자성 없음이라는 데 원성 실성입니다. 몸하는 실성을 이루다. 원성 실성 이렇게 되고 유식 삼성이 대대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갈 때는 수행에서 파고 들어갈 때는 모양을 보고 모양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말. 상호 의존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성이 없다 하는 말. 그럼 자성이 없다 하는 요것이 이제 여기 뭔가 제법 공상을 얘기해요. 여기 깨달은 내용이고 여기 깨달은 내용이 전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을 거쳐서 상호 의존을 거쳐서 비익성. 그 요걸 이제 비유를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제가 얘기했듯이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한다. 새끼를 뱀으로 착각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뱀은 없고 새끼가 있더라. 새끼. 그 새끼를 뒷바꾸질 막 문대 보니까 새끼가 정말 꼬여 있는 상호 의존 관계가 있더라. 그래 꼬여 있는 걸 더 문대 보니까 그는 실체가 없는 자성이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도 모양과 색깔을 보고 살지만은 우리가 사유가 필요한 것은 이건 좀 상호 의존하고 있다. 또 이제 더 깊이 있게 사유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어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뭐가 사유가 필요해요. 이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바로 체득이 안 돼요. 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본문을 듣고 사유를 하고, 그래서 공성이 무엇인지 딱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수행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공성을 직접 지각이 가능해져요. 그 전까지는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깨달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것을 이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제 실제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 명상은 바로 이런 사유 형태를 띠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은 아주 천담을 가는 수행법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은 맞죠. 문사수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법문을 듣고 그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사유하는 이치가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듣고 사유하는 걸 의지해서 실제 수행에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사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행에 들어가는데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갈 때는 모양, 상호, 의존, 자성 없죠. 근데 이건 이제 뒤로 가면은 이름에서 모양이 있고, 모양은 상호 의존에서 왔다. 상호 의존에서 모양이 있고, 모양에서 이름이 있다. 요거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중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식사사에서는 상을 보고 상호 의존을 봐서 자성 없음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에 이제 네 번째 참맛을 음미함 하는 거죠. 참맛이 생기는 원인이 관점에서 사유 통찰, 사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통찰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네 번째 참맛을 음미함. 차자를 돌고 참맛을 음미합니다. 다음에 음명한 내려놔요. 참맛 차자를 내려놓습니다. 입안에 참맛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봅니다. 참맛이 생기기에 한 참물과 혀와 미각, 의식, 삼자의 합은 독립되어 고정된 고유한 자성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자, 참맛을 생기게 한 하는 걸 보면 원인이죠. 생기게 한 원인은 맞죠. 원인 누구냐? 자, 혀와 미각의 삼자 합이에요. 이 삼자 합이 뭔가 하면 참맛이 생기게 한 원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참맛이 생기게 한 원인은 참물과 혀와 미각의 삼자 합입니다. 이렇게. 이 삼자 합은 독립되고 고정된 고유한 자성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뭔가 이 삼자 합이라고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차 맛을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혀가 없으면 참맛이 없고, 참물이 없어도 참맛이 없고, 미각 의식이 없어도 참맛이 없다. 내가 차를 맛보면서 이렇게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자 합에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어서 참맛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봅니다. 이 독립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참맛이 있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참맛이 있다는 건 자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원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삼자합의 원인입니다. 참맛의 원인. 여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참맛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있다면 생기게 하는 원인이 필요 없으며, 참맛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보는 거죠. 사라지는 결과도 없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참말 스스로 존재한다? 이러면은 뭐 원인도 필요 없고 결과도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차 맛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차 맛이 있다는 것은 생기는 거니까 생기는 건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차 맛은 자성이 없다는 걸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 맛은 생기는 거죠. 차 맛은 삼자하류에서 생김으로. 그 다음에 차 맛이 자성이 없다는 관점에서는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원인이 없다는 것은 왜 없는가 하면 자성이 없다 하는 점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결과가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맛이 자성으로 존재하기 때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은 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성이 공하다. 자, 이런 말인데 이 공이 입장에서 보면은 자성이 공한 이것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범무화라 그럽니다. 인과가 없는 걸 범무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성이 없다는 관점에서 딱 보니까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원인도 없기 때문에 결과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이건 여러분 길을 헤맬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참맛을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성이 있다면 생기게 하는 원인이 필요 없으며 사라지게 하는 결과도 없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맛은 여기 그래서 다음 요것이 참맛은 생김으로 참맛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참맛이 생김으로 자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참맛의 자성이 없다는 관점에서는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자성이 없다면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성이 이제 우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원인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 없으면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맛이 자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성으로 존재하는 원인을 못 찾는 거죠. 왜냐하면 참맛이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성으로 존재한다는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참맛은 이것이다라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을 결정할 수 없고 결과가 없으므로 원인이 없어 생기는 게 없고 생기는 게 없으므로 멸하는 게 없습니다. 생기이 없으므로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도 없음을 사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통해서 모든 존재는 생기는 거 없고 사라지는 거 없다.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유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만 생기는 원인을 관찰했죠.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여러분 어렵죠. 머리가 아프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차물, 혀, 미각, 의식 여기 이제 삼자가 딱 화합을 하는 거죠. 화합을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맛이 생겼어요. 참맛이 딱 생겼어요. 자, 삼자 화합에 참맛이 생긴다면 자성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자성이 없다.
왜 없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잤잖아요. 근데 이 차 맛은 어때요? 차물을 기어 우리가 삼자가 맞는 거니까 스스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 그렇죠? 이 차 맛은 자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차 맛을 보면은 자성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여기는 뭐가 없는 결과가 없는 거죠. 자, 결과가 없는 걸 딱 보니까 원인이 없는 거죠. 원인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화살표라면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옵니다. 이 사유 형태입니다. 얘야도.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이 자성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없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요 앞에 보면 자성이 있다면은 여기는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성이 있다면 왜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는가 하면 이거는 영원히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자성이 있다 하는 건 생멸이 없다. 생멸 사라지는 생멸이 없는 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성이 있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성이 있다 하는 말은 어디 깨져가는 거? 삼자 화합에서 화합이 돼서 참맛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 그럼 자성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자성이 없어도 역시 뭐가 없느냐?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없고 결과가 오니까 결과가 일으키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오고 이게 사유 형태예요. 사유를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선생님, 자성이 있는데 자성이 없어도 원인과 결과가 없잖아요. 그 자성이 있을 때는 그러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두 개가 다? 그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고 하면 원인도 없고 결과가 없어야 되는데 차맛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참으로 삼자합에서 참맛이 생기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성을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성을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생각하는데 자성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자성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입니다. 자성으로 원인으로 하는 여기 자성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성이 있어도 이제 문제가 생기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자성이 없어도 역시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럼 자성이 없다 하는 자성을 원인으로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원인의 관점이 쫙 봤을 때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원인도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것이다 하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을 결정할 수 없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없다. 생기는 것이 없으므로 멸하는 것이 없다. 생기고 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은 것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원인도 생기고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고 하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러냐면 네. 스스로라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네. 한다면 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부모. 그죠?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존재를 못한다는 것이. 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나?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낸다. 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따져보니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자성이 있어도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지만 예. 자성이 없어도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예. 자성으로 한 원인, 자성으로 한 결과 이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사유를 한 바퀴 탁 도는 순간 이 있다 하는 예. 고정관념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차를 통해서 있다 하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어 있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성이 없다 텅 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근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조금만 있으면 뭐 생긴다 이래. 다 실체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하면 되돌아가면 왜 될까? 자, 자성이 없다고 이제 하면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죠? 그럼 자성이 없는데 차 맛이 생긴다. 이 생긴다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역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자성이 화합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러면은 뭘 원인으로 해서 생기느냐? 이런 말하면은 화합을 원인으로 해서 참맛이라는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화합이라 하는 것을 두고 보니까 자성이 없죠.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다시 딱 보니까 생기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과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가 없는 것은 인식할 대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벌써 언어가 끊어지고 문자를 떠난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거 같아요. 심식도 없다고 해요. 유마경에서는 심식도 없다, 마음도 없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 있긴 있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참맛이 생긴다 하는 문제. 그러면 생기는 건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 골치 아프지만은 시각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참맛이 생긴 것 자체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또 화합된 것도 역시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멸이 없다. 네.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은 있어요. 속 알림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차를 마시잖아요. 자, 물을 마시면 차 맛이 나죠. 그런데 이 차물이라는 게 내가 마심으로써 차 맛이 생겼다. 이렇게 본다면 이 찼던 차물은 원인이고 차 맛이 생기는 결과예요. 그럼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물에 내가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은 독립된 게 아니 자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맛도 보면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그럼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자성을 원인으로 할 수도 없고 자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결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과가 그 세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인과가 없는 쪽하고 인과가 있는 것하고 딱 보면은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자성이 없다 하는 세계는 인과가 없지만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온갖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계는 인과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도 자성이 없다. 이리고
원인도 자성이 없고 결과도 자성이 없고. 그래서 원인이라 하는 것도 원인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없고 결과도 보면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결과가 없다. 자성이 없다. 그래서 시각을 자성이 없다 하는 시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 사유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122페이지 보십시오. 자종을 한번 올립니다. 참맛에 생기고 사라짐이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이미지 없음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 이미지 더럽게 깨끗함이 없고 이미지가 없다 하는 것은 누가 알고 있죠? 네? 누가 알고 있죠? 마음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생기고 사라짐이 없고 더럽게 깨끗함이 없고 이미지가 없다 하는 이거는요 없다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예, 아는 마음에 집중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어디에 집중할까? 내가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이미지가 없다 하는 걸 아는 알미다 집중하는 거 알고 보면. 근데 말은 이미지 없음 하나에 집중한다 하지만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죠. 내는 안 해서 하다 보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더 적절 고주 세웁니다. 시선을 곳곳이 잠시. 자, 앞에 있는 찻잔을 보시고요. 찻잔을 잡습니다. 잡고 딱 들고 있는 차물이 흔들리지 않게까지 들고 있으십시오. 차물 조용해지면 그때서 한 모금 마시고 아까 행위 있나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마시고요. 그럼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유를 해봅니다. 차 맛이 생기는 것은 차물과 혀와 미각, 의식, 삼자 합에 의해서 차 맛이 생긴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혀가 없으면 차 맛이 없고, 차물이 없으면 맛이 없고, 설사 혀와 차물이 만난다 하더라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차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자 합이 차 맛이 원인이죠. 그래서 삼자 합에 의해서 이 차 맛은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삼자 합에는 독립되고 고정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차 맛을 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삼자 합이 차 맛이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삼자 합을 분석해 보는 거죠. 차 맛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성이 있다면 생기게 하는 원인이 필요 없으며 사라지는 결과도 없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참맛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무슨 생긴다든지 사라진다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맛이 생김으로 참맛은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참맛이 없다 하는 관점에서 다시 봅니다. 참맛 자성이 없다고 관점에서 자성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이 없다 관점에서는 결과도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맛이 자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자성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원인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참맛은 이것이다 라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을 결정할 수 없고, 결과가 없으므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도 없고 생기는 거 없으므로 변하는 것이 없고
또 생길이 없으므로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함도 없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서만 이제 모양 없고 생기는 게 없는 거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고 깨끗한 더러움이 없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거의 집중하십니다. 자, 잘 안 되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시오. 차 맛은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으므로 자, 생기는 게 없고 사라지는 게 없고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으므로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돼요.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막 머물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알았다 이거죠. 아, 자성이 차 마시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관점을 딱 봤을 때 이 결과가 없는 거고 결과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차 맛을 맛보고 있는 순간에도 인과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그 이해하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가는 게 중요해요. 잘 안 되면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이름 없다, 모양이 없다 하는데 딱 머물러 있어요. 모양 없다. 여기 중요한 그런 겁니다. 결과적에는 이게 모양이 없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고 생기고 사라짐이 없고 모양이 없다 하는데 딱 머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잘 머물지 않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참 맛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고 자성이 있기 때문에 없기에 생기 사라지는 게 없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생기 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 요 3단계, 1단계, 2단계. 차 맛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을 원인으로 이렇게 자성을 원인으로 이렇게 자성을 원인으로 해서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없고 자성을 원인으로 했는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3단계로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끝에 가지고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면서 그 상태 그대로 모양이 없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이죠. 다 생각을 붙드는 거죠. 모양이 없다 하는 생각을 다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좋은 점은 뭔가 하면은 생각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끊어내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얘기했죠. 무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혹한 잘못 오해가 생각이 나쁜 놈이니까 생각 무조건 없애야 되고 생각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상대가 자성이 있다든지 자아가 있다 하는 주장한 거에 대해서 논박을 못해요. 왜? 생각 없애는 데만 너무 골몰해 있어가지고 생각 없애야 된다고 골몰하니까 상대가 주장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생각을 없애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경쟁에서도 얘기를 하고 논술에서도 얘기하고 의료에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돌덩어리가 고목이 된다고 대승사는 꾸짖고 있고 육조해능 스님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같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을 뭘로 하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수행은 생각을. 그 요 생각은 세 개가 있어요. 생각상이 있고 생각사가. 이 요 세 가지를 해요. 요 생각사를 하는 건 사유고 생각상을 하는 거는 관상법, 이미지를 이용하고 생각영을 하는 거는 현재 알아차림, 현재 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수행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공성에 대한 것은 사유해야 돼 있어요. 소리 나니까 다음 기름침을 다시 한번 해봐. 근데 오늘 날씨 좀 더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해봐. 안쪽에 저기 기름을 소리가 소리가. 여기 뭐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죠. 다섯 번째 차 맛을 의미합니다. 차자를 두고 차 맛을 의미합니다. 차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차 맛은 자성이 생긴 공성입니다. 공성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원인이 관점에서 순간순간 맛보는 차 맛의 모양 없음, 이런 없음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지속합니다. 자, 모양 없고 이름 없음 하나에 초점 맞추는데 여러분 모양 없고 이름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좀 생각이에요. 자, 차마 모양 없다고 아는 것도 좀 생각이고, 마음이죠, 마음. 이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보면은 차 맛 없고, 차 맛은 모양 없고 이름 없다 하는 거기에 딱 그냥 그 생각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공성이라 하는 것은, 공이라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없잖아요. 피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공이라 하는 사실. 그러면 겨우 이 공이를 붙들 수 있는 건 생각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면. 그래서 공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이제 공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공을 아는 마음에 의해서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서는 그 관찰하는 그 마음이 집중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심유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심유경에서 이렇게 자, 무영상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유영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영상이 없다 하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원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빠사나를 얘기해요. 이빠사나 대상입니다. 근데 영상이 없다 하는 거는 이거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빠사나를 얘기해요.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 영상이 없는 거는 사마타의 대상이다. 사마타의 대상. 사마타의 대상은 영상이 없어요. 무영상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뭐냐?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뭐냐면은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그래 이거는 이제 요거는 관찰하는 마음이에요. 관찰하는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이게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 집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마음이 이제 뭐냐면은 이빠사나인데, 네? 이 이빠사나 수행하는 관찰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마타의 대상입니다. 근데 거기는 마음의 영상이 없어요. 무영상이에요.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의문이 납니다. 아니,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 대상 사마타 수행인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의식의 깨 있음. 의식이 깨 있으면 느낌으로 알아요.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건 느낌으로 알아요. 그럼 깨 있는 그 마음에다가 집중합니다. 예.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은 깨 있는 마음. 그래서 이제 깨 있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감거나 뜨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깨 있는 마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 칠판을 보십시오. 칠판. 자, 칠판을 보고, 자, 눈을 감. 자, 눈을 감았을 때도 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눈을 뜹니다. 자, 눈을 감. 자, 눈을 뜨고.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감고, 뜨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감을 때나 뜰 때나 보고 있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 제법되네요. 이야, 그러면은 바뀌지 않는 마음, 그것이 관찰 대상입니다. 거기 깨 있는 마음이 얘기하죠.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마음이 안 바뀌어야 돼요. 그 깨 있는 마음. 사마타 수행에서 단순도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게 대상. 그래서 깨 있는 마음이다 관찰 대상. 그러려면 이제 이파사나 수행하면 알아차림 열심히 했다.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깨어날 때 이 깨어난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해도 계속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한나무 그것이 관찰 대상이 되는데 거기 깨 있는 마음이 있죠. 알아차리는 마음에다가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렇죠. 게 대승이빠사나의 말이고 이 집중이 들어가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깨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의식, 그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식이 깨어날 때는 이게 머리에서 마치 전동불까지 환해지는 게 있어요.
얘기해서 그런 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 이걸 포착 못하면 의식이 깨 있어도 깨 있는데 집중 못하게 깨 있는 데다가 집중해야 돼. 이게 이제 맞다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대상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여기 모양 없고 이름 없다고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가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 마음의 내용, 생각의 내용은 모양 없고 이름 없다. 그럼 그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끝에는 항상 고르게 놨잖아요. 거기에 자종을 한번 울리면 차음 맛은 모양 없고 이름 없던 하나에 집중하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기 다 거기 뭐 알고 보면 모양 없고 이름 없다 하는 거는 거기서의 자기 마음이에요. 자, 그걸 이제 제가 적어드리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이 집중되어야 한다.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이 사라지면 공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을 알 수 없다. 그냥 공을 알 수 없다. 그래 공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 집중 대상이에요. 근데 공을 알고 있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은 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 가지고 공이 드러난다. 마음에 의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성이 무엇이다 하면 계속 사고 훈련을, 사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유 훈련. 내가 분석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났다. 드러났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훈련이 붙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노력하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거지.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5번째 장만 의미하는 자, 숨을 드시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척추는 고추 세우고 시선은 코끝이 듭니다. 자, 앞에 찻잔을 보고 찻잔을 잡습니다. 찬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찬물 고요해지면 자, 한 모금 마십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찬맛은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생기는 찬맛은 삼자하합에서 원인이 되고 삼자하합을 분석해 보면은 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자성이 없는 것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원인의 관점에서는 지금 입안에 순간순간 맛보고 있는 맛 여기에는 뭐가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은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모양 없고 이름 없는데 마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춥니다. 자, 모양 없다, 이름 없다 마음속으로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참맛은 이름 없다.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 없다. 하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자, 유지해 봅니다.
마음속으로 모양이 없다,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모양 없다, 이름 없다 계속 되뇌있다면은 이번에는 모양 없고 이름 없다는 알기 때문에 이름 없다, 모양 없다 하는데 그냥 그 상태를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죠. 이제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는데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불러봅니다. 같이 불러보고 제가 멘트 하는데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불러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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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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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술만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자, 혀 뿌리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입술을 멈추고 혀 뿌리로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자, 혀 뿌리 움직이지 않고 나무아미타불 합니다. 자,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는 멈춥니다. 좋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처음 큰 소리 내고 줄이고 입술을 달싹하고 입술을 멈추고 혓뿌리만 움직였다가 혓뿌리도 멈추고 마음으로 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바꾸죠. 자, 모양 없다는 걸 한번 해보죠. 네, 모양 없음 모양 없음 이름 없음 이렇게 같이 하면 모양 없고 이름 없음 모양 없고 이름 없고 이죠. 모양 없고 이름 없고 이걸 같이 해봅시다. 모양 없고 이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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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자, 혓뿌리로 자, 혓뿌리 멈추고 자, 그것도 멈춥니다. 마음 움직임도 멈춥니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법은 제가 고안해낸 건 아니에요. 이 방법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상대사라고 저 신라 왕자 출신의 스님인데 마하조 대사 스승이에요. 그래서 정중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은 사천성에 머물렀어요. 사천성 대자상가 하여튼 거기에 우리 그 스님의 비도 있고 그 흔적이 거기 있습니다. 소각산 아니고요. 요거는 동티벳 가면 이제 우리 거기 가게 되는데 이 스님의 연불선이 바로 이런 방법을 한다는 얘기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이런 방법을 썼을까 하는 방법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연불해가 소리를 낮춰가지고 하고는 다시 점점 높였다가 낮췄다 높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는 조금 더 이제 각색해서 한 것일 뿐이고 원리는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도저히 이 참맛의 모형 없고 이름 없다 하는 것이 잘 붙들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모형 없고 이름 없고 하다가 획불 움직임 멈추고 마음으로 이름 공부해가지고 중요한 건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진짜 뭐 그 사람 모형 없고 이름 없고. 네.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면은 될 것이다. 뭐 진짜 중요한 사람 한 번에 탁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나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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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을 외울 때도요. 네. 이렇게 다니면서 경을 외우면 그냥 마음으로 경을 외우면서 경 외우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싹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집중하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이 지켜보는 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이제 멈추거든요. 네. 마음이 멈추면 풀어져 버려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내침이 있는 거예요. 내침이 있다가 지켜보는 것만 있어도 마음이 풀어져 버려요. 네, 그런 현상이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그 걷기 명상할 때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걷기 명상할 때는 이걸 하죠.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이게 이제 마음을 멈추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멈췄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은 뭐가 보이냐면 나무들이 상호전하고 있는 관계성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한눈 다 들어요. 부분을 보는 게 전체를 보는 거죠. 서로 전체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상호전 관계라든지 그 세고 우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고 아는 거죠. 마음을 멈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도 지금 집중한다 하는 걸 뭔가 딱 지켜보고 집중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멈추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쓴다 하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알면은 그래 어렵지 않다,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니, 네. 가끔씩 지켜보는 것 때문에 양심이 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이렇게 좋게 살아야 되는데 나쁜 짓 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켜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양심이 자꾸 움직인다고 그러네.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수행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 자신도 모르게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아차린 척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한 자기 의도를 보게 네. 되는 거죠. 의도를 보게 됨으로써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멈추면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알아차린 수행에 의해 가지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도덕성에 의해 가지고 이 알아차림과 바른 알미 힘이 더 커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계를 받고 포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성함으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계율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또 하게 되는 바른 지혜가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효과 그런 겁니다. 단장은 내가 좀 불편하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안 좋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네. 하고 나중에 그걸 해가고 난 뒤에 이익을 얻었다고 싶은데 너가 찝찝하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그 본문에서 자기가 한 행동에 찝찝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안 찝찝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망각해버리죠. 망각해버린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무신질 저는 분별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수행한다 하면서 계율을 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수행을 안 했고 수행 경지가 없는 것이죠. 10년, 20년 선방에 앉아도 계율을 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에 도덕성 형성이 안 된 건데 도덕 형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알아차리면 안 됐다. 반조하는 힘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앉아 망상만 들었다. 이래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갖춰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정하다. 수행자는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인데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이 수행이 안 되겠구나. 이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견해가 딱 서면은 바른 견해에 의해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하자가 없는데 삿된 견해를 가지면 반드시 삿된 견해에서 부도덕성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수행자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부도덕성을 저지를 때는 하나는 뭔가만 메타인지가 없다. 자각하는 힘이 없고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그런 걸 하게 되는 쉽게 말해가지고 자각이 없는 거죠. 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그거는 뇌물 수수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런 얘기예요. 고위공직자 중에서 요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위장 전입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다고. 왜냐? 그런 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잘 알듯이 우리 전통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 뭐가 중요하게 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죠. 경제적인 경제사회로 가는 거죠. 얘기하자. 왜? 전통사회에서 경제사회로 올 때는 먹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면 그때는 도덕성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 시기 우리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 위장 전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 뇌물 수수도 하고. 근데 위장 전입은 아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먹고 저도 위장 전입.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는 그런 걸 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오는가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정신 좀 들고 이러면 도덕적인 관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관념이 생기면서 이제 민주사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사회로 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은 도덕성이 이게 함량 미달은 안 된다 하는 인식들 국민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10분 휴식. 근데 스님 그 성당에 다니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반야신경을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뜻을 아시냐고 물으니까 대충 안 돼요. 그래서 색즉 시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육조 단경도 알고 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무 스님을 잡아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근데 그분은 성당에 정말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주일에도 가고 주중에도 가고 하시는데 근데 스님한테 그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불교 공부를 했는 것 같다고만 얘기했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냥 저도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그래, 그거는 진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 한 가지는 뭔가 정말 전생 인연이 있어가지고 전생 있게 썩 때문에 불교 학관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자기 살면서 내가 겪었던 상황을 반야신경을 너무 잘 맞았어요. 네. 잘 맞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렇군. 자신도 모르겠다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릴 때는 전생의 인연이 그거가 원래 지대한 인연을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 살면서 이 천주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내용들이 반야신경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분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아랫배들이 그죠. 불교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바다 대학에서 박일사까지 하는 스님인데 못 봤어요. 학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덕선이 네, 인덕선이 한국 이름으로 인덕선이 미국 사람. 그분이 하바드에서 박일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정생이 뭐라고 이분은 그 미국이나 소리가
무슨 음식인지 모르는데 근데 담을 줄 알았고 냄새가 그렇게 한다서 순서스럽게 뭐라 하냐 자기는 그런 전적인 부산 그래서 순선 스님도 안에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이분도 이런 있으니까 머리가 티가 빨리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 사람들 딸이 맞아. 그래서 많이 쓰고 이런 얘기 어쩔 수 없어.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눈이 간결해. 뭔가 간결해. 그렇겠죠. 맞아요. 이유가 있어. 그 성당에 가는 게 조금 아쉽다고 또 거기는 이 정도 한다고. 불교 공부. 천주교 인각스님도 아버지가 천주교 모르겠어요. 그 밑에 동생들 그러셔가지고 한국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약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스님은 하신대. 저기 성당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뭐라 하시대. 아, 승낙난 사람 많잖아, 내 주위에. 그래. 다른 사람, 그때 그 사람 그래. 말고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뭐라 하신대 스님. 아, 이거 녹음했어. 뭐라고 하지? 어?